병어동 큰 게 몇 마리 안 나와요. 이게.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요즘 수산시장에 가면은 병어돔이라고 파는 그 중국산 양식 생선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병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생선이고요. 아마 그 병어처럼 비슷하게 생겨서 이걸 이제 병어돔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라운드 폼파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표준명은 무전메가리예요. 그래서 이제 노량진 그 경매장 이용하시거나 뭐 소매점 쪽 선어화로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렴한 생선이라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방 수산시장이나 뭐 횟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키로 막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부르는 그런 생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식감이 좀 단단한 그런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1.5 이상 아니 뭐 가급적이면은 한 2kg를 기준으로 더 큰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노량진에 제가 봤는데 큰 생선, 그러니까 무전메가리가 아주 큰 게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오늘 리뷰해 볼까 합니다. 병어동 요거는 정품이에요. 이거 큰 거. 이게 작은 것보다 확실히 2kg가 넘어야지 값어치가 있다고 그래갖고 이거 납품용인데 병어돔은 사이즈는 3kg에서 3kg 500까지 나오고 오늘 병어돔 같은 경우는 키로 24,000원. 이게 큰 사이즈는 24,000원이면 오히려 가격이 더 저렴한 거 이게. 병어돔 큰 게 몇 마리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작은 거는 많이 나오는데 큰 거는 진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3kg. 진짜 크긴 하다. 와우. 진짜 죽질 않네 얘가. 우와. 얘가 작은 거랑 달리 뼈가 센가 보다. 와. 내가 딱 생각해보기에 아까 얘는 네, 이거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에서 1.5kg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잘 자라죠. 근데 이 정도 크기는 좀처럼 보기 힘들거든요. 뭐 3kg 이상 되는 것들, 뭐 동남아 쪽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더 큰 것들도 있고요. 근데 노량진에서는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업장하시는 그 사장님들이 2kg짜리 이상으로 해서 무전메가리를 숙성해서 손님께 내어드리는 거 좀 괜찮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좀 큰 걸로 한번 숙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손질을 이제 시작해 보는데요. 비늘이 이게 촘촘한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잘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풍뎅이 껍질색 나는 그 비늘 다 벗기고 나면 이렇게 잿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생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렇게 단단하다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칼 들어갈 때 느껴지죠. 그러니까 크기가 있어서 그런지 뼈도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내장을 보니까 기름이 완전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흑점줄 전갱이 내장처럼 지방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르다고 느껴진 거는 흑점줄 전갱이 내장은 좀 부드럽다는 느낌인데 이건 좀 빡빡하다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이 많은 생선들 보면 이제 이거 맛이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태죠. 요 상당히 이제 기름이 꽉 차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가리 제가 잘랐는데 대가리는 그 살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가리가 상당히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은 제가 당일에 먹어봤어요. 근데 영상이 좀 날라가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못 보여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기가 커서 그런지 좀 지방이 좀 많이 있었고요. 살은 쫄깃이 아닌 그 단단하다. 그런 딱딱하다는 느낌의 식감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2일 정도 또 숙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2일 정도 이제 숙성한 상태고요. 이제 제가 이거 숙성한 상태를 좀 이렇게 보니까 요거 그냥 회로도 먹어도 괜찮겠는데 초밥도 만들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회랑 초밥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마살은 댕강 잘라도 되는데 그냥 잘라봤어요. 근데 네, 얼마 나오지도 않은데 괜히 힘만 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생긴 거는 뭐 덕자랑 비슷한데요. 손질 느낌은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살이 단단하고 뼈가 좀 억세서 그런지 좀 힘이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 납작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칼을 넣을 때 힘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수율을 잘 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전 메가리를 제가 큰 거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수율 때문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수율이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가리는 작지만 수율이 좀 잘 안 나오고, 그 작은 건 수율도 안 좋고요. 딱딱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2kg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직접 손질하시는 분들 갈비뼈 제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건 조금 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좀 곱게 뻗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잘 제거가 되고요. 그 마치 그 돌돔이나 흑점줄 전갱이 요거 손질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손질하는 거 잠깐 보도록 하실게요. 네, 껍질 및 지방이 좀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네, 이게 지방층 이게 보시면 하얗게 좀 올라와 있는 게 좀 보이죠? 이제 가운데 뼈 제거하는 거고요. 이 꼬리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구워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이 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로를 구이로 먹는 건 좀 너무 좀 미친 짓 같고요. 뭐 이제 요런 거 제가 이게 구이로 먹었더니 맛있더라. 선어 같은 거 있었고 어떤 뭐 기회가 돼서 일부러 살 필요는 없으시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선어도 있으면 구워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2일 동안 숙성을 해도요, 이제 칼로 제가 자를 때 약간 단단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막 무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막은 엄청 딱딱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무전메가리 뱃살이 좀 단단한데 이 복막까지 더 딱딱해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식감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복막을 좀 전체적으로 잘 벗겨내고요, 이제 칼집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지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회 먹을 거 준비가 다 됐고요. 나머지 초밥 만들었거든요. 뭐 초밥은 제가 잘 만드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흉내만 이렇게 냈습니다. 네, 이게 초밥 참 만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 제가 사용하는 그 조리 도구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뭐 칼이든 뭐 도마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칼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또 알아보고 있는 데가 있고요. 요거 도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새로 조금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요거 구매하는 링크는 제가 따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밥 완성을 했고, 요거 간장 찍어 먹는 거 좀 귀찮아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좀 붓으로 전체적으로 발랐습니다. 그때 이제 간장 색깔이 좀 뱄네요. 네, 이렇게 해서 무전메가리 회하고 이제 초밥하고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등살부터 먹어봤는데요. 이게 이 숙성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물러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단단한 생선이에요. 그래서 숙성도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제 기름기가 많아서 좀 미끌미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고소함과 그 숙성 후에 올라오는 그런 감칠맛이 당일에 먹는 화로하고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개체와는요, 비교가 좀 안 될 정도로 맛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게 또 식감이 좀 문제긴 한데, 식감이 뭐 쫄깃쫄깃하거나 서걱서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숙성을 해서 이제 부드러움 속에 좀 이빨이 박히는 듯한 그런 단단한 느낌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한 건 아니에요, 화로처럼.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엄청 좋다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중뱃살 부분인데 여기는 식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예, 백세주 제가 먹는데 이렇게 살짝 달달한 술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기름 좋은 생선의 지방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제가 저 혼자만 그럴 수도 있는데 입안에 좀 기름이 남는 느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식은 차돌배기 먹고 나면 입안에 기름이 살짝 남아도는 그 소고기 먹었을 때 소고기 기름 남았을 때 그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살짝 난다는 거. 막 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보시면 하얗게 올라온 기름 좀 보이시죠? 작은 개체랑은요 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걸 드셔보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큰 거 나오면 그거 숙성을 해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뱃살인데 이건 좀 손질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워낙 아니 딱딱한 부위라서 이 복막 제거도 하고 이제 칼집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살짝 질겅질겅 씹히면서 기름이 쭉 나와요.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 지느러미 부분 제가 이렇게 살짝 뜯어 놓은 건데 이거 식감이 상당히 살아 있어요. 그리고 고소한 맛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부위라 이것도 먹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초밥인데요. 요거 초밥이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초밥집에서 이게 점성어 숙성 초밥을 먹었는데 그거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비견할 정도로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는데 숙성을 하니까 요 초밥하고 좀 잘 어울렸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제가 이제 커다란 무전 메가리를 이제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평소에 잘 안 먹는 생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큰 거를 좀 숙성하면 좀 괜찮다고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해봤는데 이거 상당히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는 2kg 기준으로 해서 좀 큰 걸로 이제 숙성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재미도 있고 맛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